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3월 18일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례대회에서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담을 지켜본 러시아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 오후 6시에 트럼프와의 전화통화 일정이 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이 그러던데 시간이 다 되지 않았느냐고 푸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페스코프 그 친구 말 듣지 마소. 어차피 전화통화는 내가 할 거요라고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쉬운 건 트럼프니까 좀 기다리게 해도 상관없다는 투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말에 청중들은 모두 박장대소했습니다. 워낙 달변이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푸틴 대통령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트럼프를 1시간이나 기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푸틴은 프로토콜에서 트럼프의 길을 확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푸틴 아니면 트럼프에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V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푸틴은 승자의 여유가 넘쳐 거침이 없었습니다. 로우전으로 국제 질서의 새 판을 짜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갑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G7이 도대체 뭘 봐서 크다고 하느냐. 그들은 외소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기차는 떠나갔다. 이제 서방 기업에 대한 특권과 특혜는 없을 것이다. 옛날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버스가 떠났다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늘 기차가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인이 잘 아는 러시아곡 백만송이 장면에서도 기차가 훌쩍 떠났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에서 승자는 푸틴이었습니다. 역시 전쟁은 이기는 쪽이 규칙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제 상황을 지켜본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나라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거지로 전락했던 참혹함을 맛본 적 있는 러시아인들은 앵글로색슨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아메리카의 자존심을 대놓고 밟아버렸으니 열광할 만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은 꾸르스크에서 자행된 네오나치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전쟁에 대해 단호합니다. 전쟁이 3년이나 계속돼 민심이 어떻고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느니 하는 소리는 죄다 가짜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분쟁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팍스뉴스에 출연해 전화통화를 두고 그레이트 콜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NHL, KHL 하키 경기를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은 미국 보도자료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부는 아예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푸틴이 그 얘기를 안 했을 리 없습니다. 어차피 젤렌스키 성향으로 봤을 때 휴전이 불가능하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푸틴 트럼프 전화통화로 봤을 때 임시 휴전 같은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키예프군을 두들길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에 대해 젤렌스키는 펄펄 뛰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있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협상 당사자에서 배제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유럽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유럽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무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에서 러미 간談판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전쟁을 연장시키려는 푸틴의 어떤 기도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확실히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건지 멈추자는 건지 스탠스가 오락가락입니다. 다만 공포에 휩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편 꾸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96%를 수복해 사실상 거의 해방시켰습니다. 꾸르스크의 붕괴로 키예프군은 주력을 상실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꾸르스크에 키예프군의 거의 모든 전력을 투입했다가 괴멸됐습니다. 총 병력 손실이 6만 7천 명입니다. 키예프가 꾸르스크에 투입한 장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차만 400대,
보병 전투차와 병력 수송 장갑차가 2,000대 이상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미국을 제외한 나토의 전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쿠르스크는 외국 용병 천지이기도 합니다. 쿠르스크 개전 초기 키예프가 여기에 투입한 병력이 15,000이다, 2만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키예프군은 쿠르스크에서 패퇴하면서 수많은 나토 장비를 그대로 두고 도주했습니다. 멀쩡한 상태 M1 에이브럼스 전차도 12대 정도였고 브래들리와 험비도 그냥 놔도 러시아군이 주워갔습니다. 키예프군과 나토 용병들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각종 유탄 발사기, 소화기와 탄약도 그대로 버린 채 달아났습니다. 쿠르스크 발판은 서방의 무기 박람회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키예프군은 벨고로드를 향해 무의미한 반격을 가하다 실패했습니다. 키예프군은 200명의 병력과 전차 5대를 포함한 군용장비 29대로 벨고로드의 데미도프카와 프렐리시 마을을 공격했으나 격퇴당했습니다. 한편 전화통화와 관련된 미국 측 보도자료에는 이란이 결코 이스라엘을 파괴할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관계가 개선되면 미래에 큰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는데 여기에는 평화가 달성된 후에 주요 경제 거래와 지정학적 안정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러시아가 이란을 배신한 것 같은데 그리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러시아와 이란, 중국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만해에서 연합해군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이프본드, 중국어로 안全요따의 얼링얼우라고 불리는 해상 물류 루트 확보 훈련입니다. 이란에서 인도양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원유 수송 루트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소위 그림자 함대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뚫고 중국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해군 훈련은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결코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역으로 미국이 이란을 두려워한다는 방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미국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이란이라고 하는 떡 하나를 던져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미국으로서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나라가 원유를 수출입하건 말건 그것을 미국이 제재한다는 것은 웃기는 짓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란도 악의 축이라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사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유 도입선인 동시에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면 한국인들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며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멍청한 짓거리입니다. 이란과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은 호메니 이슬람 혁명 직후에 무자비한 신정 독재 국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히잡을 안 쓴다고 붙잡아 매질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은 시대가 흐르면서 역시 서구화된 현대 국가로 많이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서울 안 가본 자가 서울을 가장 잘 안다는 점입니다. 이란에 안 가본 사람들이 이란이 독재 국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중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 버려야 할 가장 큰 버릇은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비방하고 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란 욕을 하고 싶으면 먼저 강남 테헤란으로 없애기 운동을 하면 될 일입니다. 한편 3월 18일 이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는 이란의 F-14 요격기가 접근하는 미국의 MQ-4C 트리튼 무인기를 밀어냈습니다. 참고로 이란에서는 팔레비 때 도입한 미제 F-14 톰캣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뉴스 포털 누르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의 MQ-4C 트리튼 무인기는 이란 공군 F-14가 출격해 경로를 막자 진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